캠핑하기 아주 좋은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밤 공기가 확실히 차가워지고 있는데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릴 고민이 바로 난방일 겁니다. 텐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또 어떤 제품이 내 캠핑 스타일에 맞을까 하는 부분일 텐데 등유 난로, 팬히터, 전기 히터, 전기 매트 등등 다양한 난방 제품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캠핑 난방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등유 난로와 팬히터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상황에 맞게 어떤 캠퍼에게 적합한지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장단점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열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자주 사용하는 꿀팁,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가을 캠핑은 물론 겨울 캠핑까지 문제없이 다녀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난방 제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열의 전달 방식입니다. 먼저 캠핑하면 떠오르는 난방 제품 바로 등유난로. 등유난로는 복사열 방식으로 불꽃이 직접 열을 방사해서 주변 사물과 사람을 바로 따뜻하게 해줍니다. 난로를 기준으로 360도 열을 전달하며 열기가 난로 상단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구마나 감자 등을 은박지에 싸고 상부 안전망 위에 올려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등유난로는 불꽃이 주는 감성까지 더해져 캠핑 분위기를 살리기도 하고 전기가 필요 없이 연료만 있다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편리함에 강점을 보입니다. 심지에 직접 불을 붙여 열을 내기 때문에 점화시 사용 중에도 화재 또는 화상 위험이 있어 환기와 안전거리를 지키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이동 중에는 연료가 셀 수 있기 때문에 연료통이 되도록이면 비어있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도착해서 급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심지를 태우지 않게 잘 조절하여 그을음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심지가 오래되거나 타버리게 되면 교체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살짝 있습니다. 반대로 팬히터는 대류열 방식입니다. 공기를 가열해서 순환시켜 텐트 전체를 고르게 데워주는 원리라서 처음 온도를 끌어올리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송풍구 앞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다 보니 팬히터 앞쪽에서 나온 열기는 어느 정도 앞으로 간 후에 상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온풍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팬히터는 직접 불을 붙일 필요 없이 연료를 넣고 전기를 연결하고 나면 버튼 한 번으로 켜집니다. 온도 조절, 예약 타이머, 키즈락 같은 편의 기능이 잘 갖춰져 있어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공기 전체를 고르게 데워주기 때문에 가족 단위 캠핑에도 적합하고 등유 난로처럼 360도로 열을 내뿜지 않고 송풍구 앞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등유 난로보다는 화상 위험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캠핑에서 안정성에 강점을 보입니다. 다만 전기가 필수라는 점과 팬이 돌아갈 때 소음이 살짝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등유 난로는 아날로그 감성과 팬히터처럼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잔고장이 별로 없고 전기 제약이 없는 환경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바람이 부는 환경이나 심지 관리, 불꽃 조절 미흡 등으로 인한 그을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팬히터보다는 비교적 섬세한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팬히터는 편의성과 다양한 기능, 화상과 화재 위험이 적고 초보자도 사용법만 알면 비교적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이가 호기심에 이것저것 만져보려고 할 텐데 난로보다는 화상 위험이 더 적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다니는 캠퍼분들은 팬히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론 팬히터도 에어 필터, 연료 탱크, 내부 센서, 송풍팬 관리 등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심지 한번 가려고 드라이버로 난로 상부를 드러내고 장갑을 끼고 기름 묻은 심지를 꺼내고 이런 번거로움보다는 그나마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맞게 이 차이를 이해하면 어느 상황에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캠핑 스타일을 생각하여 알맞은 난방 제품을 고르신다면 중복 투자 없이 똑똑하게 캠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난방 제품 모두 제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환기입니다. 환기는 1시간에서 2시간에 한 번 5분에서 10분 정도 창문이나 텐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춥다고 조금만 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내 자신, 내 가족 생각하면서 환기는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유난로나 팬히터 같은 연소형 난방기구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모두 발생시키는데 연료가 산소와 충분히 만나 연기, 그을음이 없는 상태인 완전 연소가 되면 주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이고 소량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환기가 잘 안되는 텐트 안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농도가 높아지면 두통, 졸음, 어지러움을 유발하며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보다 더 큰 문제는 연료가 산소와 충분히 반응하지 못해 그을음 및 유해가스를 발생시키는 불완전 연소일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무색, 무취라서 알아채기 어렵고 소량만 흡입해도 두통, 구토, 어지러움증이 생기며 고농도에 노출되면 의식을 잃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아주 위험한 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로를 사용할 때는 환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비용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 경보기는 추천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서큘레이터와 병행 사용입니다. 난방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열이 위로만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 쪽은 덥고 발밑은 차가운, 흔히 말하는 온도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서큘레이터를 같이 돌려주면 위로 몰린 뜨거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동시에 아래쪽에 찬 공기를 위로 올려주면서 공기 전체에 공기 순환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야 공간이 골고루 따뜻해지고 연료 소모 대비 체감 온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또 환기 효과를 일부 얻을 수 있어서 난로를 장시간 쓸 때 생길 수 있는 답답함이나 일산화탄소 농도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난로를 가져가니까 이번 캠핑은 따뜻하게 할 수 있겠지 하고 자신만만하게 가지고 갔는데 난로 앞에서만 따뜻하고 텐트 전반적으로 따뜻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100% 서큘레이터 차이입니다. 사실상 난방 제품과 서큘레이터는 같이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잊지 마시고 같이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진 난로 또는 페니터를 사야 하는지입니다. 난로가 가진 열량과 그에 대한 난방 면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난로 스펙을 보면 몇 킬로와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1킬로와트는 대략 860킬로칼로리의 열량에 해당하는데 실내 난방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8에서 10제곱미터 정도, 대략 두세 평 남짓한 공간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3kW짜리 난로라면 약 6평에서 9평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부 온도, 텐트의 단열 상태, 출입문 개방 정도, 환기 빈도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여 내 텐트에 필요한 난방 면적, 거실 크기 등 간단한 수치를 계산하고 그에 맞는 사이즈의 난방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을 예로 말씀드리면 가로 세로 360인 비바돈과 같은 텐트로 파세코 캠프 25S, 27, 29 등 약 6.6kW인 난로를 최대로 틀었을 때 영하 5도 정도 되는 날씨에 너무 더워서 반팔만 입고 캠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유 난로와 페니터 사용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유 난로입니다. 첫 번째로는 심지 관리입니다. 불꽃이 노랗거나 화력 조절을 해도 그을음이 생긴다면 심지를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등유 난로를 켠 직후에는 불안정할 수 있으니 최소 5분은 안정화 시간을 준 이후에 화력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난로 위에 물컵이나 주전자에 물을 담아 올려놓아 가습 효과로 건조함을 방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심지를 너무 올리게 되면 그을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에 그을음이 발생한다면 화력을 살짝 낮추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름통 보관인데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기름통은 난로와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됩니다. 화재 위험이 크고 되도록이면 실내에 두지 말고 외부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작동 중인 난로에 바람이 불면 불안정 연소가 되기 때문에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서큘레이터의 바람으로도 불안정 연소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바람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난로의 연통은 항상 수평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난로 중간에 문을 열면 연통 손잡이가 있는데 꼭 연통을 좌우로 움직여서 홈에 딱 맞게 수평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통이 수평이 되지 않고 어디 하나 들떠 있다면 그을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 수평이 맞지 않게 되면 불길이 크게 올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로 사용 중에 연통 수평을 맞춰야 한다면 꼭 장갑을 끼고 수평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잔여 연료 관리입니다. 캠핑을 다 마치시고 정리할 때 연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보관하게 되면 등유가 산화되고 물이 섞이거나 침전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료 품질이 저하되고 효율이 떨어져 불꽃이 고르지 않거나 검은 연기와 함께 냄새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 연료 공급이 찌꺼기에 의해 막힐 수가 있고 내부가 부식이 되거나 일산화탄소가 증가할 수 있으니 철수 시에 난로를 끝까지 태워 잔여 연료를 모두 다 소비시키면서 텐트와 장비들을 접고 제일 마지막에 난로 연소 확인 후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페니터입니다. 첫 번째로는 누유 방지 링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페니터의 연료 탱크는 차량 이동 중에 흔들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내부 기름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차량 내부에 등유 냄새를 남기거나 심하면 화재 위험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 시 연료 탱크를 비운 후 적재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누유 방지 링을 사용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두 번째로는 필터 청소는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페니터는 먼지가 쌓이면 효율이 급감하고 소음이 증가하기 때문에 청소기나 브러쉬로 자주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연료통 청소입니다. 장기간 보관 시에는 연료통에 찌꺼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즌마다 청소 및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난로보다는 안전하지만 전면부 송풍구에 가연성 물질인 이불이나 옷 등을 두지 않는 게 중요하고 전면 송풍구에 손을 계속 대고 있으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아이들이 송풍구 앞에 머무르지 못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와트수 신경쓰기입니다. 페니터는 아무래도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캠핑장에서 제한된 600W가 넘지 않게 전력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파세코 캠프 5000 모델은 소비 전력이 26W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지만 전기 매트, 온풍기 등등 이것저것 같이 전력을 사용하시다 보면 600W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와트수를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난방 제품 모두 공통으로 항상 비상 소화기를 가까이 두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화재도 초기 대응이 가능해야 안전하게 캠핑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유난로와 페니터의 열 전달 방식부터 시작해 각 제품이 어떤 캠퍼에게 맞는지 실제 캠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꿀팁과 안전 수칙까지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안전 수칙 또는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유난로와 페니터, 이러한 난방 제품들이 점점 필수 캠핑 용품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시즌이 오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시던 안전을 생각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